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올해 68. 서울 북촌에서 청송제라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150년 된 집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서울 강남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IT 회사였어요. 주말에만 집에 와요. 며느리 서하는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살면서 게스트하우스 일을 돕습니다. 10년 전 민준이가 결혼했을 때부터요.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배롱나무 아래 떨어진 분홍빛 꽃잎들을 모으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온 부부 손님이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옥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요. 어느 날은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았는데요. 혹시 제가 깜빡한 걸까 싶었죠. 다음 날은 부엌 찬장에서 컵이 떨어져 깨졌어요. 제가 제대로 안 놨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현관문 열쇠가 평소와 다른 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그냥 실수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자꾸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밤 10시였어요. 평소처럼 옥비녀를 머리맡에 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였거든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두는 게 30년 습관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꿈을 꾼 기억이 없었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마치 눈 깜빡한 사이에 시간이 점프한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입안이 바짝바짝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죠.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그때 봤어요. 옥비녀가 없었습니다. 머리맡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어요. 베개 밑도 뒤져봤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고 책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30분을 찾았을까요? 화장실 세면대 선반에서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 있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분명히 머리맡에 뒀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다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자면서 몽유병처럼 움직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평생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옥자가 전화했어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정수가 어제 고마웠어. 옥자가 말했습니다. 뭐가? 어제 저녁에 우리 가게 와서 도와준 거 말이야. 덕분에 일찍 끝냈잖아. 심장이 쿵했습니다. 나 어제 안 갔는데. 뭐라고? 옥자가 웃었습니다. 장난해?
7시쯤 왔잖아. 2시간이나 도와줬어. 옥자야, 진짜야. 나 어제 저녁엔 집에 있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옥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너 정말 기억 안 나? 진짜 몰라. 너 나랑 얘기도 많이 했어. 요즘 게스트하우스 손님 많다고, 며느리가 많이 도와준다고. 며느리 얘기를 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냥 한옥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구경은 환영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기둥을 만져보고 처마를 올려다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관광객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꼼꼼히 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감정하는 것처럼요. 건물 구조를 사진 찍어도 될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기둥 석가래, 추녀, 심지어 땅의 경계까지 찍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혹시 부동산 관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잠깐 멈췄어요. 아니요. 그냥 한옥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명함을 놓고 갔어요.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감정평가 법인. 가슴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서아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제가 국 끓여드릴게요. 서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서아. 10년 전 아들 민준이가 데려온 여자였어요.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일을 거들어줬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외국 손님 응대도 잘했고 예약 관리도 깔끔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뭐가 불편한 건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국 끓이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서아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고마워.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서아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시간이 사라졌거든요.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며느리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내내 며느리가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잘 드시는지 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병원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나 안 아픈데. 아니에요.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검진만이라도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괜찮아. 제가 손을 빼냈습니다. 서아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병원. 왜 갑자기 병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어요. 며칠째 보는 차였습니다. 누구죠?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또 시간이 사라졌어요. 오후 3시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4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손을 봤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도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봤습니다. 화분 하나가 옮겨져 있었어요. 제가 옮긴 걸까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옥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옥자야, 나 요즘 이상해. 뭐가? 자꾸 시간이 사라져. 몇 시간씩. 옥자가 웃었습니다. 정수가 나이 들면 그래.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아니야. 이건 다른 것 같아. 병원 가봐. 검진이라도 받아보고. 며느리도 병원 가라고 했어. 그럼 가봐야지. 옥자가 말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옥자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며칠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청송제 감정평가서. 누가 의뢰한 걸까요? 읽었습니다. 감정가 100억 원. 의뢰인 항목은 빈칸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옥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옥자야, 이상한 서류가 왔어. 무슨 서류? 우리 집 감정평가서. 내가 의뢰한 적 없는데. 옥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온 거야? 모르겠어. 그냥 우편으로 왔어. 혹시 며느리가 한 거 아니야? 설마. 서아가 왜? 글쎄. 옥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모르잖아. 며느리를 의심하라는 거야? 아니야. 옥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해봐. 물어보든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하죠? 내가 우리 집 감정평가했냐고요? 만약 서아가 안 했다고 하면요. 그럼 누가 한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요즘 안색이 더 안 좋으세요. 서아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 병원 예약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난 괜찮아. 서아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아야.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감정평가 한 거 알아?
서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감정평가요? 응. 서류가 왔거든. 아, 그거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 보험 들려고요. 서아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재보험이요. 집값 알아야 보험 들잖아요. 그렇구나.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서아가 떠나고 나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화재보험 때문이라고요? 그럼 왜 의뢰인 항목이 빈칸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옥자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지금 시간 돼. 왜?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30분 후 시장 뒷골목에서 만났습니다. 옥자 얼굴이 심각했어요. 뭔데? 옥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 봤어. 누구? 너희 집 앞에서.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려서 뭔가 확인하더라. 나도 봤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갔어. 알아. 나도 봤어. 그게 다가 아니야. 옥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몰래 사진 찍었거든.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둠 속에서 찍은 사진이라 흐릿했지만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알아? 옥자가 물었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한 건 옥자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가게 앞에도 왔었어. 정말? 응. 나한테 너에 대해 물어봤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데? 한정숙 씨 잘 아냐고. 요즘 어떠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잘 지낸다고 했지. 옥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수가 그 사람들 눈빛이 이상했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일하러 온 사람들 같았어. 무슨 일? 옥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옥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널 해치려는 건 아닐까? 누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옥자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시간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감정평가서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까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니,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요. 하지만 설마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옥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조심해. 옥자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하고 있어. 뭘 조심해야 하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어. 느낌이 그래. 헤어지면서 옥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수가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잘 보관해. 통장이랑 도장도. 왜? 그냥. 옥자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곳이었어요. 열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디 갔지? 집 안을 뒤졌습니다. 30분, 1시간. 못 찾았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언제요? 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옥자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 뒀다가 깜빡한 걸까요?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뭔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지 몰랐습니다. 누가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가 또 거기 있었습니다. 도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집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침대 밑, 옷장 뒤, 부엌 찬장까지. 손바닥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없었어요. 혹시 제가 어디 두고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가져간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서아가 걱정이 많아요. 민준이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신다고. 나 괜찮은데.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또 병원 얘기였습니다. 난 안 아파. 검진이라도요.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갈게요. 싫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안 가. 민준이와 서아가 서로를 봤어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역시 엄마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싫어.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 병원이 그렇게 싫은지요. 알겠어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지로는 안 할게요. 하지만 아들 표정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다 먹은 겁니다. 하지만 먹은 기억이 없었어요. 한 숟가락 먹었는데 갑자기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사라진 걸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이었어요. 밥을 먹기 시작한 게 7시 20분이었으니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10분 만에 밥을 다 먹고 기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옥자에게 전화하려고요. 그런데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오후 3시에 옥자한테 전화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15분간 통화했다고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옥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옥자야, 나 오늘 오후에 전화했어. 응. 옥자가 대답했습니다. 3시쯤에.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니? 옥자가 웃었습니다. 너 별일 없다고, 며느리랑 사이 좋다고 했잖아. 심장이 멈췄습니다. 내가 그랬어. 응. 그리고 도장도 찾았다고 했어. 기억 안 나. 도장을 찾았다고요? 그럼 어디 있는데요? 옥자야, 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 정수가. 옥자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너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도장을 찾았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인 걸까요? 아들 말이 맞는 걸까요? 며느리 걱정이 맞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정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옷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 파란 잠옷을 입고 잤는데 흰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갈아입은 걸까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빗겨져 있었어요. 단정하게요. 제가 빗은 걸까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누가 차린 걸까요? 혹시 제가 차린 걸까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밥 차려줬어? 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일찍 와서 준비했어요. 고마워. 잘 드세요. 서아가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밥상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차린 거였습니다. 제가 차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머리를 빗은 것도, 옷을 갈아입은 것도 며느리가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한 건데 기억을 못 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옥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옥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이상해. 병원 가자.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두려워. 뭐가? 진짜 치매면 어떡해? 옥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옥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한테 뭔가 들은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옥자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의심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응. 며칠 전에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그런 말 했어. 했어. 옥자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다고. 무슨 서류? 계약서 같은 거. 옥자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고요?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옥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이상한 거 맞지?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넌 이상해.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요. 며느리 말대로, 아들 말대로, 옥자 말대로요.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로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 부엌, 방.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목소리였어요. 네. 계획대로. 다음 주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닫았어요. 며느리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뭔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다음 주면이라고 했어요. 무슨 계획이죠? 다음 주에 뭐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아니면 또 착각한 걸까요? 요즘 제 기억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인 걸까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옥자도요. 제 기억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인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깔끔하게 개켜진 옷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놔둔 걸까요? 며느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오늘 병원 가시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마워.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정리해뒀어요. 어머니, 이거 신으세요. 서아가 편한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제 신발이 맞나요? 뭔가 낯설었어요. 어머니가 늘 신으시는 거예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을 지나갔어요. 30년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이 가게가 여기 있었나? 저 건물이 저렇게 생겼나? 기억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긴장하지 마세요. 서아가 제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검사만 받는 거예요. 차가 신호등에 섰습니다. 옆 차선을 봤어요. 검은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차였어요. 운전석을 봤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서아야. 제가 말했습니다. 저 차. 어떤 차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제가 가리켰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어떤 차요? 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비슷한 차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서울중앙 메디컬 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병원이래요.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안내판이 보였어요. 1층 내과, 외과, 응급실, 2층 소아과, 산부인과, 3층 정형외과, 피부과, 4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며느리가 예약한 곳이 거기였을까요? 어머니.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4층으로 가요. 역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어요.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1층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쪽이에요. 서아가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 진료실 문들이 있었어요. 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준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기에요. 서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이었어요. 책상 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한정숙 할머니시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섰어요. 오늘은 기억력 검사를 해볼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의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며칠이더라? 생각이 안 났어요. 11월 8일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 맞아. 8일. 의사가 뭔가 적었습니다. 지금 계절이 뭐죠? 가을이요. 맞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통령 이름은요? 대통령.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괜찮아요. 의사가 다른 걸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침에
뭘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무슨 반찬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의사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 사세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점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게요. 정밀한 검사요? 네. MRI 같은 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검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이름도 아침 식사도 기억 못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치매인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빠르게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위험해요. 여자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돌아보니 여자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손을 뻗었지만 여자는 주차장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아는 사람 같았는데 손에 쥐어진 걸 봤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보기 전에요. 가요. 서아가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쪽지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차에 탔습니다. 서아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주머니, 속쪽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꺼낼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응.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쳤습니다.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속고 있다고요? 누가 저를 속이는 걸까요? 왜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어요. 쪽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이름도, 아무것도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저한테 이걸 준 걸까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제 착각일까요? 혹시 그 여자 자체가 제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요? 요즘 제 기억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쪽지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걸 줬어요. 그럼 진짜인 걸까요? 제가 정말 속고 있는 걸까요? 옥자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옥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죠? 낯선 여자가 쪽지를 줬다고요? 제가 속고 있다고 적혀 있다고요? 옥자가 믿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쪽지를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른 옷들 사이에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치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아가 상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검사 힘드셨죠? 괜찮아. 다음 주에 또 가셔야 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MRI 찍어야 한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어요. 이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쪽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며느리는 요리를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음식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서아가 상을 치웠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요.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제가 모실게요. 서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방까지 부축해줬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쉬세요. 서아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MRI.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곧 끝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죠?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멀리 가서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어둠이 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또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어젯밤 7시에 누웠는데 14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옷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입었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아입은 걸까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확인하려고요. 어제 숨겨뒀던 곳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데 숨긴 걸까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책상, 침대 밑. 30분을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쪽지가 사라졌어요. 혹시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제가 꿈을 꾼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어요. 손에 들고 읽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아침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어요. 며느리를 힐끔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쪽지를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어제 병원 어땠어? 옥자가 물었습니다. 검사 받았어. 결과는? 다음 주에 다시 가야 해. MRI 찍으래.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옥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정말 이상한 거 맞지? 옥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정수가.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자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무슨 여자? 나한테 쪽지를 줬어. 내가 속고 있다고. 옥자가 멈췄습니다. 쪽지. 응. 그런데 없어졌어.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 분명히 있었는데. 옥자가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정수가. 옥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정말 있었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옥자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본 게 확실해? 분명히 봤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한테 말도 걸었어. 알았어, 알았어. 옥자가 제 손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그리고 쪽지를 줬어. 그 쪽지엔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내가 속고 있다고. 치매가 아니라고. 옥자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 믿어? 제가 물었습니다. 옥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옥자도 저를 안 믿고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제 말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사라진 쪽지, 낯선 여자, 누군가의 음모. 객관적으로 들으면 말이 안 됐어요. 치매 환자의 망상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그런 걸까요? 옥자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 제가 정말 치매이고 모든 게 제 망상이다. 둘, 누군가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다. 어느 쪽일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보기로요. 그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시장에 간 사이에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40분쯤 걸렸을까요? 서울중앙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제와 비슷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여자를 찾으려고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그 여자를 만난 곳이었어요. 걸어다니며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1시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쳤어요. 혹시 정말 제가 환상을 본 걸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돌아봤습니다. 간호사였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요? 어제 여기서 본 여자요. 40대쯤 되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요? 네. 주차장에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같았어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환자세요? 네. 어느 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상상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따라오세요.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요. 여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따라갔습니다. 여자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오래된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간판들이 빛발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여기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손님은 2명 있었어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이에요. 왜 저한테 쪽지를 준 거예요?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요? 네. 여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도 뭐 드실래요? 물이요. 종업원이 갔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됐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죽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했습니다. 언제요? 2년 전이요. 어떻게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물도 함께요. 종업원이 가고 나서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쪽지를 드렸는지 아세요? 몰라요. 병원에서 할머니를 봤거든요. 언제요? 며칠 전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4층 정신과에서요. 제가 그날 검사 받은 거 알아요?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를 지켜본 거예요?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병원에 갔었거든요. 왜요? 다른 환자 면회요. 누구요? 대답할 수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 말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를 왜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오늘 병원에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우연이요? 네. 오늘 병원 갔다가 할머니가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길래요. 그래서 쪽지를 준 거예요. 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윤서아요. 여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아서요. 어디서요? 기억이 안 나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할머니.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얼마나 오래 같이 사셨어요? 10년이요.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호텔 일 했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제주도라고. 여자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불안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여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뭐예요? 여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 사진 있으세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여자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진짜 며느리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할머니 아들이랑 결혼한 거 맞아요? 네. 10년 전에요. 여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언니 며느리예요. 뭐라고요? 제 언니. 2년 전에 죽은 제 언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언니 며느리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10년 전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첫 결혼이라고 했어요. 첫 결혼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언니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어요. 언제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2015년이요. 네. 그럼, 우리 며느리랑 시기가 겹치는데요. 우리 며느리는 2015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정말요?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2015년 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죠. 그럼 여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요? 같은 시기에 두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일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아요. 목에 점도요. 오른쪽에 작은 점 있잖아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 목에 점이 있었어요. 작은 점이었습니다. 오른쪽에요. 이게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집을 비운 적 있었나요? 집을요? 네. 며칠씩이라도요. 생각해 봤습니다.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끔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씩 비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떨 땐 더 자주요. 그 시간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 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두 집을 오갔다고요? 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여자는 진지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언니 며느리 이름이 뭐였어요? 박유진이요. 우리 며느리는 윤서아예요.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 이름을 바꿔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그 며느리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당신 언니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당신 언니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면서 동시에 우리 집에도 며느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당신 언니는 그걸 알았냐고요. 아, 여자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요. 우리도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가 초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언니네 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요. 양쪽 집안 다한테요. 잠깐만요. 제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동시에 두 집안 며느리였다고요? 10년 동안요?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기 한옥이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아까 사진에서 봤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배경이 한옥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150년 된 집이에요. 여자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언니 집도 한옥이었어요. 그래서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요. 돈. 네. 한옥이요.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온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부터요?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결혼도 제대로 했고요. 그럼 당신 언니네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 집 아들은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뭐라고요? 2019년에 교통사고로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신 언니만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언니도요. 제 아들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겠죠.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인지, 전 남편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왜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는데 왜요? 며느리한테 말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물어봐야죠.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확인하세요. 며느리가 정말 같은 사람인지요. 어떻게요? 제가 증거 가져올게요. 우리 언니네 며느리 사진이요. 그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무슨 증거요? 약물이요. 혹시 며느리가 할머니 음식에 약을 단다면요. 어떻게 확인해요? 약물 검사를 해야 해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은 없어요? 네. 집에 가봐야 해요.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사진 가져올 때 같이 가져올게요.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요. 시약이요? 네. 음식에서 조금 채취해서 시약에 떨어뜨리면 색이 변해요. 약물이 있으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마시고요. 어떻게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드시는 척하고 조금만 드세요. 또는 화장실에 가서 뱉으시든지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야 해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아들분한테 물어보시되 며느리 없을 때 하세요. 왜요? 안전하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며느리가 재혼이었다고요? 다른 집 며느리였다고요? 두 집안을 오갔다고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은 죽었다고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도 위험한 거예요. 버스를 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집에 가면 아들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며느리가 재혼인지요? 전 남편이 있었는지요? 왜 숨겼는지요? 아니면 아들도 모르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그냥 산책했어.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며느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표정이 이상하세요. 피곤해서 그래. 들어가서 쉬세요. 서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아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명함을 봤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정말 다른 집 며느리였는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아가 상을 놓았습니다. 상을 봤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있었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10년을 기다렸다가요? 잘 드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가져갔어요. 그 여자 말이 떠올랐습니다.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멈췄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야. 국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요.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어요.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좀 그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게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요. 아니면 내일 사진을 보고 나서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이 갈 거예요. 내일이요. 내일 사진을 보고 나서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잠을 못 잤어. 며느리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손이 이마에 닿았어요. 열은 없네요.
아침 드시고 쉬세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김미영을 만나는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점심때쯤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나 나가야 해. 어디요? 산책. 점심 드시고 가세요. 밖에서 먹을게.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즘 자꾸 밖에 나가시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산책이라니까. 혼자요? 위험해요. 나 안 잃어버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아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있었어요.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 근처로 갔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2시 10분 전이었습니다. 김미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자마자 여자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사진 가져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일에 닿았어요. 차갑고 매끈한 촉감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 30대 여자가 한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랐어요. 더 짧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틀림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이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우리 언니 며느리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2017년에 찍은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노부부, 젊은 부부. 한옥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기 있었어요. 한 남자 옆에 붙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 팔을 잡고 있었어요. 친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언니 아들이에요. 여자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네. 다음 사진. 또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엔 단발머리였어요. 귀 밑까지 오는 짧은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목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점이 있었어요. 작은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치였어요. 우리 며느리 목에 있는 점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진짜예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이 눈앞에 남아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 거예요. 우리 언니네 아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럼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여자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약물이요. 병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준 음식에서 조금 떼어내서 이 병에 넣으세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약물이 있으면 색이 변해요. 파란색으로요. 면봉도 함께 줬어요. 작은 지퍼백에 든 면봉 몇 개였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했어요. 음식을 면봉으로 찍어서 시약에 담그면 됐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요. 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그리고 아들분한테도 아직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한테 말이 갈 수 있어요. 위험. 네. 여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언니네 아들이 죽은 것도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좋았거든요. 무슨 타이밍이요? 언니 아들이 죽고 언니가 혼자 남았죠. 그 다음 해에 치매 진단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드님을 지키세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가방 안에 병이 신경 쓰였어요. 자꾸만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물줄기가 반짝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1시간 전에 본 사진 속 얼굴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산책 오래 하셨네요. 걱정했어요. 미안해. 들어가서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병을 꺼냈어요. 플라스틱 병이 손에서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 깊숙이 숨겼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요. 저녁 때 며느리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상을 받습니다. 밥, 국, 불고기, 나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맛있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나갔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병이 거기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해야겠어요.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요. 내일은 반드시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해야 해요. 옷장을 열고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면봉도 함께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곧 다 됐어요. 국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계란말이, 김치. 잘 드세요. 아, 화장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다녀오세요. 화장실에서 면봉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밖으로 나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어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그릇을 봤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면봉을 국에 담갔습니다. 재빨리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 어서 드세요. 국을 조금 마셨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면봉을 꺼냈습니다. 병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면봉을 병 안에 넣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초, 10초, 15초.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확실한 파란색이었어요. 병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에 약을 탔어요. 정말로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검사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파란색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김미영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티 내지 마시고요. 어떡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오늘 밤 11시에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녹음기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오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못 갈 것 같아. 부산 출장. 3박 4일. 내일부터야. 심장이 쿵했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출장 생겼어. 미안해.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와 완전히 단둘이에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요.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 이번 주말 못 온대.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까 통화했어요.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단둘이네.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밤 11시. 며느리 방 불이 꺼졌어요. 30분 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집 앞이에요. 김미영.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이거예요. 김미영이 작은 녹음기를 줬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카메라였어요. 방에 설치하세요. 함께 책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들 사이에 숨겼어요. 이제 방 전체가 보여요. 김미영이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무슨 행동? 음식 강제로 먹이거나 어디 데려가려 하면요. 알겠어. 김미영이 나갔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주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 와요. 며느리와 완전히 단둘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대문을 열어줬어요.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MRI 예약 확인하러 오셨대요. MRI는 수요일인데 미리 확인해야 한대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정숙 할머니시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의서예요. 서류를 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읽어볼게. 남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서명하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야. 제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제대로 읽을 거야.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서명하셔야 해요. 왜? 내일 해도 되잖아. 오늘이어야 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3개요. 어머니. 서아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명하세요. 놔. 제가 팔을 뺐습니다. 그 순간 2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어요. 다른 한 명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싫어. 며느리가 펜을 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책장 위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제발 협조하세요. 협조.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유진. 제가 말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이지? 며느리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 다른 집 며느리였던 것도, 그 집 할머니가 죽은 것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그래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2 남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발버둥 쳤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놔. 하지만 남자들 힘이 셌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들고요. 진작 협조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주사기 끝에서 액체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손이 제 팔에 가까워졌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뭐야? 서아가 남자들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쳤어요. 움직이지 마. 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가 굴러갔어요. 남자들이 저를 놓았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을 제압했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미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서아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왜냐고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돈이요. 100억짜리 집이잖아요. 10년을 기다린 거야? 10년은 짧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 민준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야, 너한테?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남자들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영이 제 곁에 앉았어요.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카메라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바로 경찰 불렀어요. 고마워요. 녹음도 다 됐어요. 녹음기도 카메라도요.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태우고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약물 검사, 사진, 녹음, 카메라까지요. 경찰이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김미영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김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려줘야죠. 그러세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들은 항상 전화를 받거든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왜 안 받을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출장 중이라서 그런가 봐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찝찝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전화 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없으니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 읽음 표시가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김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민준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출장 중이잖아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었어요. 김미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후부터요. 몇 시간째예요. 혹시 김미영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드님 출장 어디라고 했죠? 부산이요. 어느 호텔이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회사 이름은요? IT 회사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할머니, 김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김미영이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드님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래서요? 출장 없대요. 뭐라고요? 부산 출장 없대요. 아드님 오늘 회사 나왔대요. 정상 근무했다고요. 그럼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김미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숙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드님 보고 싶으세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미영이 제 옆에 바짝 붙었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를 풀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아드님은 못 보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였어요. 엄마, 오지 마. 민준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신음했습니다. 그만해. 제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그럼 협조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1시간 드릴게요. 윤서아 씨 석방시키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김미영을 봤습니다. 우리 민준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긴급해요. 인질 상황이에요. 경찰이 왔습니다. 추적했습니다. 전화 위치를 추적했어요. 강남이요.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폐건물인 것 같아요. 가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이에요.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김미영이 저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경찰을 믿으세요. 못 믿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준이 죽으면 어떡해요? 경찰이 서로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하지만 차 안에 계셔야 해요. 경찰차에 탔습니다. 김미영도 함께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갈게. 30분쯤 걸렸을까요? 폐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계세요.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아,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김미영이 쫓아왔습니다. 건물로 뛰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민준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2층, 3층.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어? 여기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테이프를 떼고 있었어요. 민준아, 제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경찰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야. 제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범인은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한 명 체포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갔어요. 누구예요? 신문에 봐야 알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 한 명이 수갑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검은 차의 남자였어요. 우리 집 앞에서 저를 지켜보던 남자였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아들도요. 남자를 신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직이었어요. 부동산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서아는 실행자였어요. 한옥 주인 집안에 들어가 며느리가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10년씩 기다렸어요.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였어요.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치매로 만들었어요.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재산을 빼앗았어요. 이미 7명을 그렇게 했대요. 제가 8번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이 당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직원을 더 찾아야 해요.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녹음, 영상, 약물 검사. 결국 자백했습니다. 조직 이름을 댔어요. 다른 조직원들 이름도요. 며칠 후 전원 체포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며느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비슷했어요. 검은 차의 남자는 10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함께 왔어요. 며칠간 저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제가 서아를 제대로 몰랐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도 몰랐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았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제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넌 피해자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미영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김미영이 웃었습니다.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 다행이에요.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이야기 좀 더 해줄래?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언니였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웃는 걸 좋아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복수.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차는 없었습니다. 이제 안전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요. 마당에 나갔습니다. 배롱나무 꽃이 피고 있었어요. 분홍빛이었습니다. 손에 옥비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비녀를요. 머리에 꽂았습니다. 지켜냈어요. 결국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올 거예요. 새로운 손님이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청송제와 함께요. 혼자서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진짜 혼자였으니까요. 거짓 없이요.